팩트는 KBO가 티빙을 선택한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티빙이 연 약 400억 정도의 계약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의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오늘은 왜 티빙인 KBO를 선택했고 이것이 KBO의 미래에 좋은 선택인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빙은 왜 프로야구를 원했나? 티빙은 위기였습니다. 지난 23년도 12월 기사를 보면 티빙의 영업 손실 규모는 20년 61억, 21년 762억, 22년 1192억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티빙이 지속적으로 분데스리가도 중계해오고 있었고 UFC도 중계하며 남성 팬들의 가입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가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스포츠 사업체가 프로야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가입자 폭을 늘릴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네, 아무래도 보편적 시청권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야구 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유료화가 되면서 야구를 시청하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신규 팬 유입이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네, 팬들의 종류를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성 야구 팬들, 네, 거의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챙겨보고 상당히 많은 경기를 직관을 가는, 속히 말해 야구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중 상당수가 나이대가 있으신 올드 팬이시기 때문에 평소 네이버로 즐겨보던 열성 팬들의 경우 접근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티빙이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이들은 돈 주고 볼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 대다수 TV로 야구를 시청하는 세대들이기도 하고요. 라이트팬, 네, 여기서 라이트팬을 정의하는 것은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챙겨보진 않으나 시간이 날 때 야구를 즐겨보며 경기를 못 본 날은 하이라이트를 보면 경기를 곱씹는 가볍게 야구를 즐기는 팬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경우 당연히 만약 티빙이 프로야구를 유료로 하면 당연히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야구가 이 사람들에게는 물론 일정 부분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물론 구매를 안 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들은 라이브 시청을 그렇게까지 중시하는 팬들은 아닙니다. 물론 라이브 시청도 상당히 즐기는 팬들이지만 경기를 다시 뉴미디어를 통해 곱씹는 것도 즐기는 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빙은 유튜브 등에서는 하이라이트를 틀거나 여러 클립들을 오픈할 것이고 별의 별거님처럼 개인 유튜버들이 영상을 마음껏 쓰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티빙이 네이버 대신 간택받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보자면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물론 야구를 라이브로 풀경기로 챙겨보는 사람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기정사실화 되겠지만 야구를 관심 있어하는 라이트 팬들은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직접 챙겨보지는 않는 사람들, 이들은 야구를 챙겨보지는 않지만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야구를 접하고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라이브로 즐겨보는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비율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들이 네이버의 좋은 접근성 때문에 야구가 스포츠 항목에 떠서 우연히 야구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지만 그만큼 유튜브에서의 접근성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팬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열성 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구를 안 보는 사람들, 이들은 짤방으로만 야구를 접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뉴미디어를 열어주고자 하는 TVN의 정책에 해당되는 부류가 되겠죠. 야구 안 보는 사람들을 야구를 접하게 되는 접근성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소탐대실일까? 네, 이번 계약으로 크보는 연간 40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3년간 지속되다 보니 3년 동안 네이버가 제시한 금액보다 600억이 넘는 금액을 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탐대실하니까요. 어차피 프로스포츠의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재 모바일에서 무료로 중계되고 있는 스포츠? 여자농구, 배구밖에 없습니다. 4대 스포츠 한정으로요. 물론 야구는 광고로도 충분히 벌어서 굳이 유료화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흐름은 프로스포츠 유료화입니다. 야구는 무료로 안 보면 야구 망한다 하시는데, 그리고 질이 떨어져서 유료로 볼 가치가 없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구는 오락입니다. 그냥 재밌으면 보는 겁니다. 질과 인기는 연계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질이 우선이시면 왜 메이저리그 안 보고 질 떨어지는 국내 야구 보시는지요? 티빙에 바라는 점. 티빙이 이 부분을 좀 참작해준다면 티빙, 크보 모두 윈윈하는 이번 계약이 될 것입니다. 첫째, 서비스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지금 화질 차별화를 그냥 유무료에서 화질 차별화 얘기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유료 고객의 경우 1080p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딜레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스포티비가 현재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끊기고 딜레이가 많죠. 특히 야구는 5경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딜레이에 신경 써야 하고 서버 확충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줄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 있었던 아시안컵 중국 대 타지키스탄 경기 쿠팡 플레이의 경우 하이라이트가 지금 제 촬영 녹음 기준 16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TV에는 편집자가 밥 먹으러 갔는지 7시간 전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신속하게 올리고 끊김없이 해야 하고 품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빙만의 특별 캠도 야구장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클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을 안 했네요. 채팅, 이거 참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유무료를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팅은 무조건 필요하고 티빙에서 최강 야구도 하니까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기대해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유료화. 네, 현재 프로스포츠 유료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프로스포츠의 인기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TT 서비스 업체는 가입자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스포츠를 알리는 데 더 힘쓸 것이고 결국 이는 KBO와 티빙 모두 윈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축구가 스포티비로 옮겨간 이후 정말 해축 인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나요? MLB가 스포티비로 옮겨갔다고 정말 메이저리그 인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나요? 류현진이 토론토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요? MBC보다 유튜브를 더 잘 활용한 건 스포티비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록 개인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은 접하지 못했지만 김하성의 플레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배지환의 스피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축도 그렇고요. 그걸 통해 저도 그렇고 스포티비를 가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티빙에게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야구 팬들을 끌어모아 달라는 것입니다.